얼마 전 폴란드에 한국 무기들이 특급 배송으로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배송에 폴란드 장성들도 한박 웃음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내린 화물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선에서 한글이 적힌 포장지로 감싸진 거대한 화물들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화물의 정체와 화물에 적힌 한글이 무엇인지 에스토니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에 큰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에스토니아에 K9자 주포 6문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에 K9 자주포 24문과 K2 전차 10대를 운송한 선박 BBC 퍼로가 나흘 후인 10일에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를 배송한 것이었죠.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로 남쪽으론 라트비아, 북쪽으로는 핀란드 그리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의외로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남한과 단독 수교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북한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규정하고 국가라고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닌 코리아라고 표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죠. 또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 반소련, 반러시아 감정이 심한 나라로 유럽에서 러시아 방첩 활동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2020년 한국에서 K9 자주포 12문을 도입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성능과 주문하자마자 도착하는 빠른 납품 속도에 감탄한 나머지 옵션이었던 6대를 추가로 발주했는데 그 물량이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이제 총 18문이 되었습니다. 대량 주문한 폴란드가 벌써 무기를 전달받는다는 소식에 우리 건 1년 뒤에나 오겠구나 체념하던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난데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장은 K9이 하역되는 영상을 올리며 올해는 산타가 일찍 왔다 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K9이 도착합니다. 멋지게 선물 포장돼 있네요.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8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라고 K9을 구매한 수량만큼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은 분명 저 배는 폴란드에 갔던 건데 왜 여기 있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역되는 K9 자주포에 흰색으로 쓰여있는 글자들이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하역되는 K9 자주포를 감싼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폴란드에 전부 내려버릴까봐 구분하기 위해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에게 한국 네티즌들이 한글로 에스토니아를 적은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언론에서도 K9 자주포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추가 구매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최고의 품질을 최고의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얻는 것이 중요했다며 K9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지휘관인 앨런 레이드마 중령은 이러한 무기체계의 도입은 기존의 포병 무기체계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군의 전투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이 K9 자주포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에스토니아에서 특집 방송을 통해 K9 자주포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체계인지 전했는데요. Täna on Eesti Kaitseväe ajaloos üks eriline päev. Liikursuurtükid K9 Kõud teevad Maarjamaal esimesed laskmisharjutused. Kui eile me tegelesime siis relva enda funktsionaalsuse testimisega, et vaadata, et kuidas see relvasüsteem üldse Eesti pinnal koos meil kasutada oleva laskemoonaga töötab, siis tänane päev on puhtalt Eesti oma tehtud digitaalse tuletoetusprogrammi testimine. See on selline projekt, mis on tegelikult täiesti kaitseväesisene projekt. Seda arendatakse kaitseväesiseselt, kui muud riigid, kes analoogseid programme kasutavad, on arendanud neid kümneid aastaid ja neil on mitmendad versioonid juba väljas.
siis meie oleme alles nii-öelda lapsekingades. Ehk siis see projekt on paar aastat vana ja tegelikult esimesi nagu vilju me näemegi täna siin põllu peal, kui me teeme siis esimesi väliteste koos liikursuurtükiga K9. K9 Go kindlasti annab Kaitseväele suurtükiväe mõistes juurde paindlikkust, laskekiirust, laskekaugust ja juba eelpool mainitud hukukindlust suurtükiväelastele endale. 이렇듯 전방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장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자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이전에 구매했던 것만큼의 물량을 다시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샀던 고객이 재주문을 했다는 소식만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이 없죠.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추가적으로 무기 구입을 해오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벌써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인도된 K2 전차 10대는 폴란드의 20기계화 여단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20기계화 여단은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16기계화 사단 소속으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접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겨누게 되었다는 소식에 푸틴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계속 무기를 팔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만일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판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며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지목해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러시아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K2 전차의 최전선 배치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와 이웃한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폴란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향후 추가로 들여올 한국 무기들로 기계화 사단 전체를 싹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16기계화 사단은 지금까지도 소련에서 만든 T-72 전차와 BWP-1 전투보병차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60년 된 장갑차를 타다가 한 세기를 넘어온 최신형 전차를 직접 타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Natomiast przydział bojowy jest całkiem, z tego co widziałem, na razie zerknąłem tak naprawdę tylko, jeszcze nie jestem przeszkolony, jest oddzielony i to już na pewno bardzo usprawnia pracę i sam proces ładowania na pewno przyspiesza w porównaniu do czołgów T-72. Oczywiście załogi w Korei bardzo chwalą sobie korzystanie z tych czołgów, zadowoleni są zarówno jeśli chodzi o intuicyjność jakby korzystania z tego wozu, jak i to, co generalnie nam oferuje, zważywszy na to, jak jest wyposażony. Na pewno jest to inna epoka, na pewno jest to znacznie poprawiony komfort pracy na samych czołgach. 이처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게 될 폴란드 병사들은 K2 전차에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24문 역시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와 폴란드 북부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제11 포병연대에 배치를 마쳤습니다. 눈 내린 부대에서 K9 자주포수대가 포신을 하늘로 향하고 나열한 가운데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인도식을 진행했는데요.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행사에서 다시 한번 한국 무기 도입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폴란드 군대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현대식 무기를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략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주포 24문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기에 폴란드 군대의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폴란드군과 한국군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K9 배치를 계기로 11포병연대는 여단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비교도 할 수 없이 신속한 무기 공급 능력에 해외 네티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K9, K10, K2를 미친 속도로 배달했어. 무엇을 얼마나 사고 싶으신가요? 네. 뭐든지, 네. 좋아요. 그럼 언제 드릴까요? 엊그제 괜찮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한이 이룩한 걸 생각해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어땠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 성취해낼 수 있는 일의 극단적인 예이다.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T-72의 대체품이 될 독일 전차를 기다리는 동안 K2는 한국에서 이미 보내져서 도착했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이다. 배송 속도를 봐라. 누가 보면 폴란드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더 가까운 줄 알겠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해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청신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